안녕하세요. 오버티브 이호진입니다. 엊그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었죠. 트롯 삐약이 정동원이 배우에 도전한다. 그리고 영화 이어서 드라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롯맨들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벌써부터 방송과 러브콜, 트롯맨들 행보에 쏠린 관심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네, 이제 9월 10일이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이제 계약이 만료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미스터 트롯 탑6의 개별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뭐 이제 각자 팬이 있지만은 임영웅 팬 입장에서는 임영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중에서 우선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입수한 이런 정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은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뮤직이라는 소속사가 원소속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에라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9월 12일 이후에는 물고기 뮤직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소속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뭐 철칙입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영탁님은 밀라그로라는 데를 가죠. 밀라그로. 그 다음에 이찬원님은 블라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가 있습니다. 원래 소속사가 있어요. 정동원님은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장민호님은 여기 앞에 있는 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희재님도 블라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 물고기 뮤직을 돌아갔더니만은 임영웅님 혼자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 물고기 뮤직 어려울 때 임영웅님 혼자 열심히 키워왔던 거죠. 사실은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탁님은 보니까는 영탁님도 밀락으로 엔터테인먼트도 홈페이지도 마땅히 없고 이 여기가 어딥니까? 저기 이 페이스북에 임영웅님, 뭐 영탁님만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장민호님도 장민호님 한 분만 보여요. 호 엔터테인먼트 가보니까는 다 유튜브도 장민호님이고 장민호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사실 무명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이 엔터테인먼트사들은 규모가 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신 이찬원님 같은 경우는 블라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했잖아요. 블라스 엔터테인먼트 들어가 봤더니 어이구 많아요. 32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뭐 이영자, 김수, 홍진영, 붐 선생님도 여기 있네요. 지석진, 김나영, 문정원, 홍현희, 요즘 뭐 홍현희, 제이슨, 현주엽 또 볼까요? 네. 이지혜, 정주리, 이 개그맨이죠. 김승혜, 유하나, 최은경, 저기 동치미 하시는 분, 정지영, 오상진 아나운서, 도경환 아나운서도 일로 왔군요. 박은영, 김소영 뭐 많습니다.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이민웅, 이민석, 윤성호, 황현희, 이찬원, 김희재 여기 있습니다. 고재근도 있네. 고재근. 김나희 이분도 미스트롯에서 나왔던 분이죠. 변정수 많습니다. 이무진, 정소희 이렇게 여기는 규모가 있는데 하고 뒤늦게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동원님도 볼까요? 정동원님도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인데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를 보니까 남승민, 정동원, 송유진,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여기는 보니까는 이무진, 정홍일, 이승윤 이분들이 여기 JTBC에 있다가 거기서 무슨 경연해 갖고 1, 2, 3위 하신 분 같아요. 이분들 공연 준비하고 있고 원래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전문 기획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원님, 송유진님, 남승민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막 여기는 이제 스타트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저분들이 다 자기 소속사로 돌아가서 이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속사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만약에 TV조선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당신네 소속사 가수를 보내줄 거냐? 그러면은 얼마 줄 거냐? 출연료 얼마냐? 얼마 줄 수 있다.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약이 앞으로 될 겁니다. 네. 냉정하죠, 이제. 이제 지금부터는 이 9월 12일부터는 이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분들이 정말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냉정한 곳 아닙니까? 여기는 뭐 표현하자면은 약육강식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뭐 실력 없으면은 더 이상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 대신 자기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나갈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것이 텔레비전 같으면은 시청률을 끌고 올 수 있는 힘. 네. 뭐 소위 말하면 시청률 제조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청률. 공연으로 따지면은 소위 티켓 파워. 네. 공연으로 따지면 티켓 파워. 광고로 따지면은 매출.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청률 끌어올리고 공연 티켓 파워 있고 광고에서 매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연예인은 몸값이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수는 아니면 연예인은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는 겁니다. 냉정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는 뭐 공황장애가 오니 뭐 우울증이 오니 뭐 어려움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 임영웅님 팬들이 많이 신경 썼던 그 브랜드 평판. 예. 이 브랜드 평판이 뭡니까? 이 SNS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가 어느 정도냐.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시험도 보지만은 평판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지지자가 얼마나 있냐. 그래갖고 팬덤. 이런 걸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준비가 잘 돼 있는 이제 그 계약이 9월 12일 종료가 되고 소위 말하면 연예인 FA 시장에 나갔을 때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는 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임영웅님한테 좋은 쪽으로 이제 이 예상을 좀 해보면 어떤 게 좋겠느냐.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임영웅님한테 좋은 방향으로 그쪽 시장에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가수기 때문에 임영웅님은 앨범도 나와야 되죠. 앨범도 나와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됩니다. 콘서트. 예. 콘서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님의 여러 가지 이슈로부터 방어해주는 또 방패막이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소속사죠. 사실 따져보면은 또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원래 어떤 어려울 때 같이 했던 그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연예부 기자님들 말에 의하면은 우선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있는 물고기 뮤직 원래 그 소속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죠. 모양이 좋아서 좋은데 그런데 임영웅님의 몸값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잠깐 됐지만은 CJ에서의 100억 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임영웅님한테 100억을 투자했을 때 500억, 1000억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예부 기자님들 제가 말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는 이 임영웅님이 앞으로 뭡니까?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을 거다. 예. 그 대형 계약이
터져 나올 것인데 이때에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이 같이 움직여서 그것을 이뤄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FA 시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임영웅님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맞고 또 임영웅님을 케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임영웅을 이제는 조그만한 소속사나 조그만한 회사 갖고는 도저히 임영웅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지금 CJ가 나오고 또 카카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CJ나 카카오나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사들은 밑에 자회사로 이 엔터테인먼트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CJ나 카카오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OTT 시장이라고 앞으로 이 미디어 시장은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공급해주는 시장이 뜨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코로나 막 와서 넷플릭스가 떴죠. 또 그런 뭐 티빙도 있죠. 뭐 옥수수인가도 있죠. 왓챠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움직이는 CJ나 카카오 같은 대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소위 말하면은 계약금을 100억씩 200억씩 던질 수가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쪽으로 가서 기획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고 신곡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가수로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서울에 있는 그 연예부 기자님들 제가 몇 분하고 좀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의 계약금을 지금 치를 수 있는 회사가 이제는 만만히 몇 개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건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팬분들은 특히 잘 되기를 우선은 바라는 마음이고 또 궁금증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속에서 이 연예계의 어떤 FA 시장 속에서 임영웅님이 뭐 TV조선에서 뭐 사콜은 중지하고 뭐 뽕숭아학당은 좀 하고 뭐 좀 지속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소소한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 부분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계약이 준비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뭐 서울 쪽 통화도 하고 또 우리 선호도님하고도 여쭤보니까는 연예 계통에서는요, 이 계약서 문제가 엄청 예민하답니다. 예.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계약서 하나 앞에 이 계약서 끝나기 전에 다른 데서 뭔가가 계약을 했다든지 뭐가 나오면 이 계약이 파기가 되면은 완전 꼬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다음날 뭐가 나올 때까지도 뻥끗하지 않고 그 당사자들만의 극비리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연예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이렇게 뭐 연예부 기자님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대형 빵 계약이 나올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장에서의 평가가 뭐냐, 시청률, 공연 티켓 파워, 광고 매출 파워, 이걸로 평가를 해서 이 회사들이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끌고 갈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두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정동원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고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기도 도전하고 또 뮤지컬도 도전하고 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임영웅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존에 계약돼 있던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 위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아이고, 좀 시간이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었습니까?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서울 연예부 뉴스를 좀 많이 제가 가져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